빅볼 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유튜브에서 발표되는 신곡들 중 단연 K-팝 음악들의 화제성이 높은데요. 서울신문은 YG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여성 밴드 블랙핑크의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방탄소년단 즉 BTS의 기록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BBC를 인용한 이 보도에서 최근 블랙핑크가 유튜브를 통해 발표한 신곡 How You Like That의 첫 방송에 165만 명의 팬들이 몰려들었다며 이는 지난 2월 방탄소년단의 기록을 넘어선 숫자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블랙핑크의 신곡 뮤직비디오는 1억 1000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몰이 중으로 팬들은 조회수 10억 회는 너끈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약 1년여 만에 활동을 재개한 블랙핑크는 지난해 한국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유튜브 조회수 10억 회를 기록했습니다. 블랙핑크의 신곡 뮤직비디오는 역사상 가장 빨리 유튜브 조회수 1억 회를 돌파했는데 이는 26일 오후 6시 How You Like That이 공개되자마자 32시간 만에 세워진 기록입니다. 지난 2월 방탄소년단의 유튜브를 통한 신곡 발매는 154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한 바 있는데요. 블랙핑크는 또한 유튜브에서 가장 구독자가 많은데 약 3,750만 명의 블랙핑크 구독자이자 팬들은 블링크라고 불립니다. BBC는 2016년 한국 서울에서 결성된 블랙핑크가 빠른 속도로 가장 인기 있는 K-팝의 주인공이 되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블랙핑크는 미국 코첼라 뮤직 페스티벌에서 공연한 최초의 한국 가수이자 지난해 영국 인기곡 순위에서도 Kill This Love로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한편 미국 인기 토크쇼 더 투나잇 쇼 스타링 지미 펠런의 화상으로 출연한 블랙핑크는 한복을 응용한 무대 의상으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미 펠런은 블랙핑크를 현재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그룹이라고 소개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상 거침없는 발언들이 화제와 함께 큰 반향을 일으킨 건 하루 이틀의 얘기가 아닌데요. 폭스 비즈니스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펩시콜라와 코카콜라가 페이스북에 게재하는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폭스 비즈니스의 찰스 가스파리노 기자는 펩시콜라의 내부 취재원을 인용해 펩시콜라가 페이스북 광고 보이콧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았으나 조용히 가담하기로 했다고 트위터를 통해 전했습니다. 코카콜라도 전날 페이스북을 비롯한 모든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유료 광고를 최소 30일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요. 제임스 퀸시 코카콜라 최고 경영자는 소셜미디어 어느 곳에도 인종차별을 위해 내어줄 공간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페이스북이 인종차별과 혐오를 부추기는 게시글을 방치한다며 대대적인 광고 보이콧에 나섰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인종차별 반대 시위를 비난하며 약탈이 시작되면 총격이 시작된다고 올렸는데 트위터는 이에 경고 딱지를 붙였지만 페이스북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통신회사 버라이즌, 화장품 업체 유니레버, 자동차 제조업체 혼다, 의류업체 파타고니아, 노스페이스, 아이스크림 브랜드 베넨제리스 등이 페이스북 광고 보이콧에 동참했습니다. 유료 광고 보이콧의 영향으로 페이스북 주가는 26일 하루 만에 8.3% 하락해 시가총액 기준으로 약 67조 2천억 원이 날아갔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여파로 페이스북 주식을 보유한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의 재산도 약 8조 6천억 원이 증발해 98조 7천억 원으로 줄었습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최근 이동 경로와 행위들이 모두 온라인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현실인데요. 한국경제는 사생활 사각지대가 없는 한국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12일 박원순 서울시장은 4월 24일에서 5월 6일 이태원 인근에 있던 이들이 총 1,905명이었다며 경찰청, 이동통신사 협조로 전체 명단을 확보했다고 말했습니다.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서울 방역 총책임자였던 박 시장은 해당 명단을 관련 기관에 요구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손에 쥐었다고 합니다. 통신업계에 따르면 경찰청과 이 통사가 해당일 이태원에 방문한 인원을 파악한 방법은 정밀했습니다. 우선 스마트폰과 스마트워치인데요. 한국은 지난해 기준 스마트폰 보급률 전 세계 1위 95%입니다. 스마트 기기는 메시지를 수신하기 위해 전원이 꺼져 있지만 않으면 기지국과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는데요. 이 통사는 이 기간 킹클럽, 트렁크, HIM, 소호, 퀸클럽 등 코로나19 확산의 근거지로 의심받던 곳들 인근의 5G와 LTE 기지국 접속 데이터를 뽑았습니다.
보통 무선 기지국 반경은 500m에서 2km까지이지만 서울 도심인 이태원은 수백 미터에 불과합니다. 기지국이 다른 곳보다 훨씬 촘촘해서 골목길에 숨어있는 신호까지 잡아낼 수 있었다는 얘기죠. 인빌딩 기지국, 즉 실내에 설치된 소형 기지국 정보까지 추리면 해당 인원이 몇 시 몇 분에 어디에 있었는지까지 특정할 수 있습니다. 이 통사들은 기지국 접속 기록 가운데 동네 주민과 차량으로 이동한 인원을 제외하고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의 명단만 별도로 추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락된 인원이 있을 것을 우려한 경찰은 CCTV를 분석하고 신용카드 및 간편결제 내역을 살폈습니다. 당일 이태원을 경유했던 택시들의 미터기 기록도 받았습니다. 이 같은 일을 가능하게 하는 건 모두 법이 뒷받침되어 있어서인데요. 개정된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이 통사와 카드사들은 정부가 요청할 경우 감염병 의심자로 파악되는 인원의 이름, 전화번호,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이 같은 정보들을 일정 기간 파기하지 않고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K방역 성공의 이면에는 우리나라 정부의 개인정보 접근성이 다른 나라보다 쉬웠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깔려 있습니다. 미국에 본부를 둔 국제비영리법률센터는 한국의 감염병 예방법은 정부가 특정 환자의 행방을 환자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재난 문자로 알리는 것을 허용한다. 영장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광범위한 법적 권한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부여한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가 쓰는 휴대전화는 일정한 주파수를 할당받아 통신을 서비스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런 주파수를 받아 쓰는 대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아이뉴스24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통신용 주파수를 재할당한다고 보도했습니다. 현재 이동통신 3사가 사용 중인 2세대 통신 2G 및 3G, LTE 주파수의 75%인 310MHz 폭이 대상입니다. 이들 주파수 사용 기한은 내년 6월과 12월까지로 과기정통부가 이를 재할당키로 함에 따라 이통 3사가 재할당을 신청하면 사용 기간은 연장됩니다. 다만 재할당에 따른 이용 대가 산정 등이 관건인데요. 현행 재할당 대가 산정은 최초 경매가와 연동하는 형태입니다. 이 경우 이통 3사는 주파수 재할당에 3조 원 규모 대가를 추가 부담해야 하는데요. 이통업계는 해당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가 최초 경매 때와 다르고 5G 투자 등이 시급한 만큼 산정 방식 변경 등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난색을 표하는 상황입니다.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 이용자인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과기정통부는 학계 등 외부 전문가와 검토 및 논의를 거쳐 이같이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등 재할당으로 인한 사업자 효율성 제고, 주파수 광대역화 등 대역 정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측면 등의 비교, 분석 결과 재할당이 타당하다는 판단입니다. 이와 관련 2G와 3G의 50MHz 폭은 기존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인 재할당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LG U+가 사용 중인 2G 주파수 20MHz 폭도 서비스 종료 시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반면 SK텔레콤 2G 서비스는 7월 26일 종료될 예정으로 해당 2G 주파수 10MHz 폭은 재할당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재할당 주파수의 이용 대가인데요. 내년 기한 만료되는 해당 주파수를 계속 쓰려면 재할당 절차를 거쳐 이용 대가를 내야 합니다. 현행 전파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주파수 할당 대가 산정 기준은 예상 매출액 기준 할당 대가와 실제 매출액 기준 할당 대가로 나뉩니다. 하지만 경제적 가치로 변화된 3G, 4G 주파수 가치 산정을 가능한 최고 가격을 적어내는 신규 주파수 경매 가격을 반영해 산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입니다. 재할당 주파수는 경쟁적 수요가 없고 연속적인 서비스 제공과 가입자 보호 용도로 매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크다는 주장입니다. 앞서 이통 3사는 지난 3월 전파법 시행령 개정 등에 대한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경제적 가치와 사용 목적이 다른 재할당 주파수 대가 산정 방식 변경, 시행령 개정을 통한 재할당 가격 부담 완화, 예상 매출액 공개 요구 등이 담겼습니다. 던전앤파이터의 모바일 게임은
게이머들에게 초유의 관심사가 되어 왔는데요. 뉴스원은 이 게임의 개발사인 넥슨에 이어 중국 현지 파트너사인 텐센트 게임즈가 하반기 기대작 던전앤파이트 모바일을 신작 발표를 통해 공개하는 등 출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의 텐센트 게임즈는 스파크 모어라는 주제로 열린 텐센트 게임즈 연례 콘퍼런스에서 던전앤파이트 모바일을 포함한 신작 게임을 소개했습니다. 던전앤파이트 모바일은 넥슨 자회사 네오플이 개발하고 텐센트 게임즈가 중국 내 퍼블리싱을 담당합니다. 텐센트 게임즈는 던전앤파이트 모바일에 대해 원작의 2D 아케이드 스타일의 좌우 이동 방식, 즉 횡스크롤 액션 게임 플레이를 비롯해 멀티플레이어 RPG 요소 및 스토리라인을 제공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던전앤파이트는 지난 2005년 국내 서비스를 시작한 뒤 2008년 중국에 진출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여기에 최근 모바일 게임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까지 출시해 다시 인기몰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출시일은 오는 8월 12일입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중국에서 진행된 사전 등록에는 현재 5천만 명의 이용자가 몰렸습니다. 넥슨은 던전앤파이터 모바일에 대해 소규모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포커스 그룹 테스트와 대규모 테스트를 통해 게임의 완성도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